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에너지환경시스템공학과 문태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연구 내용은 크리오소트가 처리된 철도 침묵의 에러 가스피케이션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창원으로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철도 레인 옆에 쌓여진 침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고장난 상태고 처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에러 가스피케이션을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 고발 및 기후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러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공정이 있는데 생화학적 공정과 열화학적 공정이 있습니다. 지금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스피케이션은 열화학적 공정 중에 하나로서 이온 공기량보다 적은 양의 산소나 혹은 공기를 이용해서 도분산하는 공정으로서 바이오매스를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과 같은 등이 혼합된 프로듀서 가스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듀서 가스의 활용으로는 보일러 내에서 열을 회수한다든지 가스 엔진이나 터빈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피셔트롭시 공정에 의해 가지고 유효화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슬라이드는 가스피케이션의 주요 반응식인데 먼저 컴플리트 앤 파셜 컨버션 리액션에서 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주요 반응식들이 발열 반응으로서 이때 생성되는 열원들은 흡열 반응인 워터가스 리액션이나 CO를 생산할 수 있는 부다 리액션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밖에 수소를 생산하는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과 메탄 포메이션 리액션이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가스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르를 얼마만큼 저감할 수 있느냐인데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타르들은 장기의 파울링이나 블레이킹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타르에 대한 정의는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서 벤젠 분자량보다 큰 모든 유기 오염물질이나 또는 실온에서 금속 표면에 응축하는 화학적 화합물의 혼합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르를 저감하는 방법은 크게 프라이머리 메소드하고 세컨더리 메소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메소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가스화기 내에서 타르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최적의 운전 조건을 도출하거나 적절한 배드 머티리얼이나 첨가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세컨더리 메소드는 가스화 후에 나오는 가스를 니켈 촉매와 같은 캐탈리틱 필터나 스크러버 등을 이용해서 타르를 저감하는 방법인데 세컨더리 메소드 같은 경우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프라이머리 메소드보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를 혼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타르 저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타르들을 분해하는 반응식인데, 먼저 타르와 같은 고분자량의 탄화수소리들이 서멀 또는 캐탈리틱 크래킹 리액션에 의해 가지고 타르보다 저분자량의 탄화수소와 수소가 생산하게 되고, 스팀을 이용한 스팀 리포밍 리액션과 CO2를 이용한 드라이 리포밍 리액션, 카본 포메이션 리액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목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낮은 함량의 타르와 고발열량의 가스를 하이 퀄리티 프로듀서 가스를 생산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가스와 공정도 중에 발생되는 토탈 타르 양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운전 조건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피드 머티리얼입니다. 피드 머티리얼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철도 침묵을 분쇄하여서 0.85에서 2mg, 500g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시료를 TGA 분석 결과 일반적인 바이오매스와 달리 80도에서 230도 부분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료 내에 있는 크리오소트가 휘발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성분 분석과 원소 분석 결과 칼로리 밸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분과 볼레타르메탈이 90.9% 되었으며, 일반적인 바이오매스의 카본 함량과 칼로리 밸류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투스테이지 가스피케이션 공정입니다. 먼저 이 사일로의 피드 머티리얼이 두 개의 스크류 피더에 의해서 일정하게 하부 반응이 안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때 이러한 시료들이 미리 열분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터 재킷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가스파잉 메디엄으로는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차가운 에어가 하부 반응기 안으로 들어가면 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프리히터를 두었습니다. 본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스테이지 가스화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하부 반응기에서 생성된 타르 등을 직접적인 첨가제에 의해서
흡착 및 크래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부 반응을 두었고, 그 후에 나오는 파티클들은 사이클론과 핫히터에 의해서 제거를 시켰습니다. 또한 타르와 같은 컨덴서블한 물질들은 컨덴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였고, 미처 제거가 되지 않은 타르 에어로졸들은 일렉트로스태틱 프리시피테이터에서 처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가스가 직접적인 연소를 통해서 이것이 연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이 첨가제를 접촉하기 전에 이제 가스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가스를 포집을 해서 GC, TCD하고 FI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본 연구실에 있는 실제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등에 타르 등이 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팅밴드를 감아서 200도 이상을 유지시켰고, 반응기로 온도는 간접과열식으로 했습니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 4개의 실험 조건이 있는데, 먼저 런 5과 런 2는 배드 머티리얼에 따른 영향, 런 3에서 런 5까지는 하부 반응기 온도에 따른 영향, 런 5에서 런 8까지는 공기비에 따른 영향, 그리고 끝으로 런 2와 런 5, 런 90은 첨가제 변화에 따른 영향이 과연 타르를 저감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음 사진들은 각각 첨가제들과 배드 머티리얼을 쓴 칼슘 돌로마이트를 나타내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시면 배드 머티리얼에 따른 영향의 매스 밸런스 결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던 샌드와 달리 칼슘 돌로마이트를 사용했을 때 프로듀셜 가스 함량이 86%에서 93%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차와 타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칼슘 돌로마이트가 크래킹 리액션에 의해서 프로듀셜 가스를 더 많이 생산해낸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프로듀셜 가스의 조성입니다. 특이한 점은 칼슘 돌로마이트를 사용하였을 때 수소가 증가하고 메탄 및 에탄 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칼슘 돌로마이트가 타르와 메탄, 에탄과 같은 탄화수소들을 크래킹 리액션에 의해서 수소가 증가되고 이런 탄화수소류들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하부 반응 온도 변화입니다. 하부 반응 온도 변화가 일반적으로 샌드를 사용했을 때 그게 크게 프로듀셜 가스 조성이나 이런 것은 많이 영향이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칼슘 돌로마이트를 배드 머티리얼로 썼을 때 좋다는 것을 알아서 이들이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최적의 운전 조건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서 비교적 저온인 660도부터 818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실험한 결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듀셜 가스 함량이 73에서 93%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비교적 저온에서 실험한 반응이 되지 않은 피드 머티리얼들이 고온으로 감에 따라서 프로듀셜 가스로 전환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프로듀셜 가스 조성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고온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CO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러셔틀리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고온으로 증가했을 때 흡열 반응인 부자 리액션이 더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에 CO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서브다이나믹 이론에 의해 가지고 메탄이랑 CO2는 메탄, 에탄은 이미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기비에 따른 영향입니다. 공기비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실제 반응기로 투입되는 공기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인데, 이로 인해서 프로듀셜 가스 함량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프로듀셜 가스 조성 결과 공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질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기량이 증가에 따른 더 활발한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CO2가 증가하고, 그에 반해 수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에탄 등이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디티브에 따른 영향입니다. 어디티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활성탄을 사용하였을 경우, 커머셜 바이오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칼슘 돌로마이트를 사용하였을 경우 대부분 90% 이상의 프로듀셜 가스 함량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특히 활성탄을 사용하였을 경우 타르가 급격히 저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활성탄이 비표면적이 크고 타르를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첨가제 영향에 따른 프로듀셜 가스 조성 비교입니다. 먼저 첨가제를 사용하였을 때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 회색 바에서 보시는 것처럼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수소나 일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그에 반해 CO2나 메탄, 에탄 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첨가제들을 직접 첨가제들이 접촉이 있기 전과 접촉 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스 샘플을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군데서 받았다고 했는데 첨가제 전에는 이런 뿌연가스가 받아졌는데 최종적인 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끗한 가스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활성탄을 사용했을 경우 첨가제 활성탄에 접촉하기 전에는 20% 정도의 수소 함량을 보였는데 접촉하고 나서 29%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화에서 바이오매스 가스화에서 가장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전체 탈의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인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탈의량을 튜브나 컨덴서에서 잡혀진 타로하고 EP에 의해서 잡혀진 타로의 무게의 합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토탈 타르 1D인데 먼저 런1과 런2에서 샌드하고 돌로마이트를 썼을 때 약 10g 정도 타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런 3, 4, 5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멀 크래킹에 의해서 타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런 5, 7, 8에서 더 활발한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타르가 급격히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제에 따른 영향에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활성탄을 넣었을 때, 커머셜 바이오차를 이용했을 때, 칼슘 돌로마이트를 사용했을 때 활성탄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아무런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배드모틀리얼로 샌드로만 사용하였을 때 한 55g의 타르가 발생을 하였는데 활성탄을 사용했을 때 한 5g으로 줄어서 약 90% 이상의 타르 감소량을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총 10개의 모든 실험에서 저희 바렐량과 가스 내에 있는 타르 함량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슬라이드인데 일반적인 에어 바이오매스 가스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문헌 조사에 따르면 3에서 6메가주포 노멀 큐빅미터의 바렐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7, 8인 ER이 좀 높은 실험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이 수치 이상의 프레셔 가스의 저희 바렐량 함량을 얻을 수 있었으며 가스 내에 있는 타르 함량 역시 가스 엔진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10mg 노멀 큐빅미터 이하의 타르 허용치가 필요한데 그 수준에 훨씬 만족하는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배드머틀로 샌드하고 돌로마이트를 사용했을 경우 돌로마이트를 사용했을 때 수소 함량과 프레셔 가스 일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부 반응기 온도가 증가했을 때 CO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H2, 그러니까 수소 컨텐츠는 비슷한 값을 가졌습니다. ER이 낮은 0.19였을 때 프레셔 가스의 저희 바렐량은 7메가주포 노멀 큐빅미터였고 이때의 수소 함량은 29%, CO는 27%, 메탄은 4%였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배드메털로 칼슘 돌로마이트를 사용하고 상부 반응기에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쓴 조합에서 그냥 아무것도 첨가제를 넣지 않고 샌드로만 실험한 거에 비해 타르 함량이 약 93%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로 저희 생성된 가스를 직접 버너에 의해서 태운 건데 연소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